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뵙네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고 습한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생 처음으로 일주일 단위로 용돈을 딱딱 정해가면서 쓰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소비를 통제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죠?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제 고민이자 이렇게 돈을 아껴 쓰게 된 이유였던 카드값을 제가 모았는지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카드값을 제가 어떻게 또 모았는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달에 제가 월급을 받고 나서 적금, 월세, 공과금, 보험 같은 고정비 제하고 이제 엄마 카드 21일이 결제일인 엄마 카드 값까지 내고 났더니 가지고 있던 현금이 그 월급에서 남은 돈이 31만 7,228원이었습니다. 근데 카드 값은 신한카드 99만 1,568원, KB카드 19,916원. 그래서 도합 101만 1,484원을 내야 했어요. 근데 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70만 원이 부족하죠. 이 부족한 70만 원을 제가 그때는 수익이 나지 않은 주식을 팔고 그다음에 긴급 출금이 가능한 적금에서 돈을 좀 뽑아서 내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적금 그냥 이렇게 뽑고 하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갑자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힘들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라면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도 급전을 마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근마켓을 활용하는 거예요. 안 쓰는 물건들을 당근마켓에 팔고 그리고 당근마켓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총 44,000원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인플루언서 활동비로 받은 돈은 13,000원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중고거래로 번 돈이에요. 이렇게 돈을 좀 벌었고요. 인플루언서는 지금 서울이랑 경기, 인천 지역 분들은 또다시 보일 텐데요. 당근마켓에서 지금 숏폼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탐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5월부터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비를 받았어요. 링크를 밑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은근 쏠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읽은 책을 판매하는 겁니다. 제가 읽었거나 또는 읽지 않았거나 하는 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적동러고 사실 이북을 좋아하는데 또 종이책을 사고 싶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둔 종이책들이 좀 많아서 이 종이책들을 정리를 한번 싹 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다 들고 중고서점까지 가지 했었는데 이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이 넘으면 알라딘에서 무료로 택배로 가져간대요. 그래서 저는 택배 상자 하나 잘 챙겨놨다가 거기 한 11권 정도의 책을 담아서 알라딘에 보냈고 10,000원 이상의 판매 금액이 나와서 택배비 하나도 안 냈고요. 6만 원을 또 이렇게 벌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K패스 환급 받는 겁니다. 원래 쓰던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나왔잖아요. 이거 말고도 지구 어쩌고? 뭐 이런 카드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사를 와서 회사랑 집이 가까워서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액권은 필요가 없어서 그냥 KPS로 전환해서 쓰고 있고요. 회사 끝나고 뭐 본사에 갈 일이 생긴다거나 뭐 교육 들으러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교육이나 약속 등으로 교통카드를 탈 때마다 KPS 환급이 다 쌓여가지고 이번 달에는 12,240원을 받았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혜택을 또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네 번째는 보험비를 청구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실비보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 넘으면 보통 무조건 보험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돈을 좀 많이 쓰게 됐던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건강검진이었어요. 건강검진을 처음 받는 거라서 최대한 머리부터 발까지 싹 받고 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CT를 좀 찍어봐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 특정 부위를 CT를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CT 비용이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에다 청구를 진행을 했고요. 청구는 뭐 보험사나 아니면은 보험 설계사분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고 시그널 플래너라는 어플을 통해서 진짜 한 1분 컷으로 바로 제출했습니다. 아주 편해요. 다섯 번째, 마지막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방법인데요. 주식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또 주식을 사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남아있던 31만 원을 파킹 통장에만 두자니
좀 이자가 아쉬웠어요. 파킹 통장이 사실 다른 일반 통장보다는 이자를 더 많이 주는 편이지만 파킹 통장에다가 제가 30만 원 정도를 넣어 놓으면 하루에 30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러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주식, 수익이 정말 안 났던 주식 마이너스 50% 얘를 팔고 그래서 한 13만 원 정도 생겼거든요. 이 13만 원이랑 원래 가지고 있던 31만 원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ETF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원래도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던 ETF였고 지금도 수익이 20%가 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한 10일 정도 투자를 해도 30원 그 이상은 벌겠다 생각으로 투자를 했고 실제로 한 6% 정도 올라서 3만 원을 벌었습니다. 3만 원 정도 벌었어요.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잘 선택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를 사도 괜찮겠다 하는 게 있다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당근마켓, 알라딘, K패스, 보험, 주식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모은 돈이 21만 6천 원이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31만 원, 주식 팔아서 생긴 13만 원, 주식 계좌에 잠들어 있던 달러화를 환전해서 24만 원, 이렇게 68만 원을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 발품을 팔아서 만든 21만 6천 원을 다 합했더니까 약 9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그럼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적금해서 출금하면 되겠더라고요. 결국 카드값 101만 원 모두 준비 완료했습니다. 박수. 앞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을 정말 최소화하고 현금이랑 체크카드로만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알뜰살뜰한 제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돈을 아끼면서 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잘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